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최근 폴란드 언론에서 발표한 하나의 어록이 공개되자 유럽연합 전체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발표한 어록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닌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며 냉혹한 국제사회 속에서 폴란드는 힘에 기반한 평화의 목소리를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발언이 맞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담보되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하듯 폴란드에선 한국산 군용 공격기 FA-54조 원치를 구매하는데 최종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최종 계약서는 지난 7월 말에 맺었던 총괄화 비서를 최종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형식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폴란드의 훌륭한 안목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최초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군사무기 수출국 3위에 등극한 것을 보듯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 전체의 군비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 꼽히며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판매율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1위를 달성해 놀라운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산 무기를 통한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통해 자주국방을 방치하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깨닫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정부 역시 FA-50 공격기 48대로도 자주국방에 충분치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폴란드 공군은 노후된 전투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미국의 F-35 전투기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F-35 전투기에 너무 비싼 가격 대비 부족한 성능과 불완전한 신뢰성 부족이 문제시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폴란드 언론에서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역시 최근에 있었던 F-35 전투기의 연속 추락과 도입 가격 상승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폴란드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F-35는 우리가 원하던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객관적인 성능이나 장기적인 운용 전망, 그리고 상술한 폴란드 항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감안해보면 미국산 F-35 도입 말고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직접 경쟁시키는 게 폴란드 공군의 전력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의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서 발표한 KF-21 블록 원보람의 해외 수출 사양이 폴란드 공군의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혀 유럽의 군사무기 언론들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 밝힌 KF-21 전투기의 잠재성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KF-X 프로젝트는 장래의 핵심 전투체계로 사용될 계획이므로 무인 스텔스기와 K-US 멀티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유무인 복합 측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며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폴란드 공군의 KF-21 보라매가 F-35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당장은 KF의 11과 F-35의 적합성에 대해 폴란드 정부 측에서 저울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KF의 11을 확고한 생산 능력과 합리적인 가성비까지 갖춘다면 미국산 F-35와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는 독립된 거의 모든 전투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KF-21 전투기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스트롱 코리아에서 공개한 KF-22 전투기는 전폭기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게끔 하드포인트가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자사의 군용 기체가 진화적 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KGGB와 철룡 미사일을 갖춘 전폭기 형태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해외 수출은 물론 KF-21의 화력 방어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K-11 전투기는 최첨단 디지털전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 전 세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KF-21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공군이 갖춘 독자적인 시스템뿐만 아닌 지시체계와 에너지의 북측, 게임 관련 등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KF-21 전자전기까지 모두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자체계와 더불어 전투체계에서도 탄도미사일 육격 능력을 갖춘 공대공 미사일을 직접 개발해 KF-21 전투기에 4발씩 탑재할 예정이며 한국형 CC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매체에서는 동쪽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증강해왔으며 이것은 한국과 함께 외교 관계를 굳건히 하며 군비를 축적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 측에도 몰랐던 KF-21 전투기의 새로운 개량 계획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공식적인 일정을 제외하고 모든 계획들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탓에 공개되지 않은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 국내 여론들이 KF-21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자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에 쌓여있던 계획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과 또 한 번 손을 잡고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기업은 다기능 레이더, 전자장비 등과 같은 KF-21 전투기의 통합전자 전체계의 기술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번에는 폴란드 공군과 협력까지 하여 각종 체계 개발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즉, KF-21과 폴란드 공군의 전투체계 및 전자전 체계 모두 한국이 자체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폴란드 공군 역시 K링크를 통한 합동 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기술들은 세미 스텔스 능력을 갖춘 KF-21 블록 1의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는 기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한국 방산기업들의 협력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LIG 넥스원과 한라 시스템이 애플의 50 전투기 사업에서 전투체계 및 통합 전자전체계를 도맡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도 폴란드에 추가적인 무기 수출을 추가하여 두 국가의 자주 국방에 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지역이 산맥이 없어 평평해 공군의 위력이 더욱 증가되는 폴란드의 지정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공군 전력 강국을 위한 공세적인 공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공군의 전력 증가는 그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실 전력과 분쟁,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할 수 있는 응징 전력을 보유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KF-21 전투기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자랑스러운 KF-21개 모든 계획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의 첫 해외 수출은 별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